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며칠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도 제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업종하고 개별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놨죠. 데이터 센터 증축에 따른 수혜주의 질주다. 이게 일단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앞으로 챗 GPT부터 시작해서 AI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키우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이게 AI 반도체가 많이 쓰여질 거라는 기대감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도 같이 덩달아 엄청 올랐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대장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종목들이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같이 급등을 했던 업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압기 관련주예요. 변압기. 이게 왜 올랐냐면 AI 반도체가 AI가 많이 쓰이면 뭐가 많이 쓰이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증축한다. 만들어 놓으면 뭐가 필요해요?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AI를 돌리려면. 물론 좋은 기술인데 전기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엄청 상승하고 그 후발주로 전선 관련주들이 한 며칠 조금 상승을 해줬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급등하고 있다. 자, 그럼 관련주들을 한번 보죠. 자, 변압기 관련주로는 일단 일진전기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질주를 하고 있죠. 일진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으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공격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이런 데서 따라잡으면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빠르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주가가 식는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때 물리면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초입 구간에서 이렇게 잡았던 사람들이 보유하는 영역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매매하기에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주도주를 대장주를 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 종목이 결국 거의 제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68%. 물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없겠고 이런 데서 눌림목으로 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란 게 항상 주도주를 해서 상승이 나왔으면 반드시 주가는 조정이 다시 나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조정이.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라는 기간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변압기 언급한 그런 기업들 리스크가 커졌는데 이 종목들도
어디까지 더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올 위치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거품이 터질 위치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방금 데이터 증축에 따른 수혜주였죠. 전선주들,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제 눈에는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차트는 아니다. 물론 거래대금도 7천억이나 터졌지만 굳이 잡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나마 데이터 솔루션을 조금 그나마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횡보 구간 충분히 이제 횡보했던 구간을 거치고 한번 터졌죠.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터졌죠. 1,400억이나 터지면서 돌파가 되었습니다. 최근 요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하고 다시 이 저항 구간에 거래량이 빠지면서 도달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해간다면 여러분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고 있고요. 모아 데이터도 있지만 모아 데이터보다는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전 데이터 솔루션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센터 중축에 대한 이슈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7월 달에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는데 이때 갤럭시 신작 스마트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갤럭시 워치 시리즈 7, 버즈 3 같은 웨어러블 제품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갤럭시 링에 대한 이슈도 있죠. 이런 여러가지 신제품의 출시를 7월달에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련주로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앞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인터플렉스는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온 다음에 진짜 큰 반등 없이 그냥 쭉 밀어버렸어요.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도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쭉 밀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점점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죠.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점점 내려오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멈췄습니다. 이 구간을 저는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점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도 있고 얘는 실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들어왔는데 세력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갤럭시 이슈로 인해서 인터플렉스가 이제 바닥에서 잡고 요 거래량을 키웠죠. 거래량을 키우면서 보이죠? 이게 거래량이 증가된 거거든요.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양봉이 길게 쭉쭉 나온다는 거는 매수세가 지금 잘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구간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일단 쉽게 올릴 것 같거든요. 이까지는 쉽게 올릴 것 같고, 잘하면, 이슈가 크게 받으면 얘는 크게 한 방 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홀딩 할 만하다, 또는 신규 진입할 만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플렉스 관심 종목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 우리 미국 중국이 이제 또 싸우면서 수혜주로 조선업종이 주목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막 크게 주목을 지금 받은 거는 아닌데 이런 이슈가 나왔고, 일단
이번 연도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조선업종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조선업종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HD 현대가 있고요. 차트가 괜찮죠? HD 현대, 삼성중공업. 제가 매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STX 중공업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굳이 이제 저는 네 종목 다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을 매수 보유 중에 있고, STX 중공업도 기회를 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조금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혹시 조정을 준다면. 근데 HD현대랑 한국조선해양은 크게 이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네 종목 모두가 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업종이니까 갈 때 같이 갈 거예요. 이슈를 받으면. 이슈를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도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물류 쪽에서 굉장히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들의 수주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이슈고, 그리고 1분기 선박 수주, 그러니까 선박 계약을 따낸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K조선이 1위를 탈환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중일 조선 수주액, 한국이 136억, 중국이 126억 달러죠. 달러. 일본이 5억 달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그러니까 1위 차지한 걸 떠나서 일단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죠. 분위기가 괜찮은데 더불어서 조선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주들을 짧게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업종이고, 이번 연도에 또 흐름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HD현대 흐름 괜찮고요.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외인기관 투신, 개인은 팔고 있고 외인기관 투신 쪽에서 받쳐주고 있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신, 연기금 쪽에서 잘 들어와 주고 있어요. STX 중공업도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받쳐들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죠.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을 세 번째로 지켜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했던 건데, 워트, 반도체를 말하면서 워트를 제가 여기서 말했습니다. 아마 워트를 이런 구간에서 말했습니다. 워트는 이 12,500원 돌파해서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 워트라는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쭉 빠졌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쭉 빠졌는데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워트는 끝나지 않았다. 워트를 그래서 계속 보유 중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덜었지만 그래도 계속 보유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주도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워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라는 종목인데, VT라는 종목이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VT를 늦게 발견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VT를 발견했어요. 근데 VT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VT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악재가 나왔거든요. 악재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아래 꼬리에 거래량이 터진 게 뭐냐면, 이 아래 꼬리에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터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악재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악재가 해소되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박스권 가격대 안에서 한번 개미들을 털었다. 물론 악재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개미들이 털렸다. 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거의 올라갈 확률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야겠구나. 손절을 하더라도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종목은 결국에는 이 가격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뒤늦게나마 매수를 했고 지금 눌림,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급하게.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눌림목 이후에 2차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VT라는 종목이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큐브 엔터라는 소속사도 운영하고 있고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VT가.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갑자기 급증을 했죠. 여기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40%나 급증을 했습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종목인데 이유가 뭐냐면 리들샷이라는 기초 화장품 때문입니다. 리들샷이라는 기초 화장품이 일본에서 열풍을 타고 국내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소에 입점을 합니다. 다이소에 입점을 했는데 지금 품절 대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VT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업종은 이렇게 크게 올랐어도 갑자기 매수가 심리가 지금 계속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 각오하고 따라 붙어 보았고 수급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을 떠나서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 투신, 연기금, 뭐 금융투자보험 이런 종목에서 순매수로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래서 이 VT라는 종목도 꽤 괜찮게 보고 있다. 왜냐면 지금 화장품들이 또 좋거든요. 코스맥스도 보면 화장품인데 화장품주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관광객들이 지금 다시 유입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급도 이제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방산 관련 기업. 지금 제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조선이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강한 주도주가 한 개 더 뭐 있냐면 방산입니다.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루마니아도 잭팟이 터졌고요. 방산기업들이 굉장히 괜찮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럽 쪽에서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한화가 우리나라 방산 1등이니까 한화 쪽에서 크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K9 그래서 이게 오르고 있다. 사실 현대로템도 저는 신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굳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지 않았고 일단 현대로템도 사실 좋다. 방산주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게 코츠테크놀로지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크게 이제 급락이 나왔죠.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바닥을 잡고 서서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패턴도 상승 이후에 상승 깃발 패턴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여기서 형성하고 있죠.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승 박스권 깃발을 만들다가 위로 터지면 장대 항목이 급하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츠테크놀로지도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잘 들으셨나요? 일단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제 관심 종목들이 다 시장의 인기주고 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주입니다. 그러면서도 개별 관심 종목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인기 업종 안에서도 주가가 메리트 있는 위치에 있는 또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가를 하는 거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재룡전기라든지 방금 말한 미친듯이 질주해 있는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조선업종 또는 개별 업종들 이렇게 분할 매수로 담아가다 보면 충분히 높은 확률로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수익이 잘 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